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에게 주는 지원금이 엉터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15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에서 활약할 자원봉사자와 대학생 물길 원정대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상생협력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섬유산업의 현 주소를 살피고 미래를 전망하는 대구국제섬유박람회가 가장 많은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오늘 엑스포에서 개막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억 원에 이르는 지원금이 엉터리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문댐 근처에 있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청도 운문면의 한 마을. 물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미나리나 버섯 재배 같은 공동사업을 위해 청도군에만 1년에 15억 원, 이 마을에는 5억 원이 넘는 돈이 지급됩니다. 지난 2013년까지 지원금을 받았다는 한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계십니까? 여기 주소에 보면 씨가 사신다고 돼 있는데 예. 지금 어디 계신가요? 사망하신 분입니다. 언제? 2011년 10월경에 사망했습니다. 부인도 계신다. 예, 부인은 그 다음에 12년도 4월경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지원 명단에 있는 또 다른 집은 10년이 넘도록 사람이 살지 않아 폐가로 변해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나오는 이 주소는 아예 집도 아닌 밭으로 등기부 등본에만 있는 이른바 서류상의 집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지원금이 나온 것으로 명단에 올라 있지만 절반만 받거나 아예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감사가 시작되자 청도군에서 지원을 신청한 가구는 지난 2011년까지 180여 곳이던 것이 2012년에는 129곳으로 줄어듭니다. 그 전까지 50여 가구에서 매년 가구당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원금이 허위 청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부실한 관리 감독 속에 청도군에서만 엉뚱하게 낭비된 돈이 최소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2015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원봉사자와 대학생 물길 원정대 발대식이 열리는 등 행사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5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을 한 달 앞두고 국제행사의 꽃이라 불리는 경상도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물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물포럼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열렸는데 경북도 22개 시군 및 울릉도와 독도, 대구시에서 최소한 물을 합치는 행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계 물포럼 성공 개최와 상생 발전의 염원을 담아 신도청 이전지에 뿌려질 예정입니다. 지역 대학생 40명으로 구성된 대학생 물길 원정대는 물포럼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서명운동과 물분쟁 지도 제작 등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대학생으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세계 물포럼에 대해서 널리 홍보하고 물 절약에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행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2015 세계 물포럼 준비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와 대구 엑스코로 오가는 10개 노선의 100여 대 버스를 동원하는 등 수송 및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많은 정상과 강요급 국빈들의 방문을 감안해 도 차원의 의전 지원팀도 꾸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물포럼을 지역 관광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숙소라든지 대회 세션별로 전부 다 과정별로 준비가 철저히 되어가고 특히 자원봉사자들의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주한 미국 대사 테러 사건으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세계 물포럼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대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지난해 말에 창립한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상생협력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선 28개 과제를 채택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창립 이후 첫 정기총회를 열고 상생협력 과제로 28개를 선정했습니다.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 제안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입니다. 지난 설 500만 명의 중국인이 해외 관광을 떠났고 한국에 온 요커는 13만 명, 이 가운데 3천 명 정도만 대구 경북을 다녀갔습니다. 당장 대구 경북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만들고 중국 현지에서 공동 홍보 설명회와 박람회를 여는 한편 내년을 중국인 대구 경북 방문의 해로 정해 사업 추진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구는 대구의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경북은 경북대로의 좋은 자연 환경과 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 시도가 협력을 해야만이 가시 실질적인 그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세계 물포럼 성공 개최와 남북권 신공항 건설, 도청 이전터 개발, 광역 철도망 구축,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 등 이미 추진해오던 21개 과제는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도시철도 1호선 경산 연장은 올해 안으로 국토부로부터 기본 계획을 승인받고 사업비 분담과 관련한 협약 체결도 끝내기로 했습니다. 신규 과제로 선정된 팔공산 둘레길 조성과 한방산업 육성, 생태 교란 식물 제거, 3대 문화권 관광 진흥, 할배 할매의 날 사업 추진에도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대구 경북의 최대 현안인 낙동강 취수원 이전 문제와 날로 확산되어가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공동 대응 논의가 빠져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감차 반대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버스 노조원들의 집회장을 방문해 대구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노조원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권 시장은 준공영제가 대구시 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어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다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봐달라고 부탁하고 버스 기사들이 감원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낙동강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대구시의회 이동희 의장 일행이 구미시를 방문해 남유진 시장에게 세계 물포럼 이전에 취수원 이전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구시의회 방문단은 구미시가 제안한 민관협의체에서 협의를 담당하겠지만 최종 열쇠는 구미시장에게 있는 만큼 대구 경북의 상생 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늘 대구 21개, 경북 271개 투표소에서도 치러졌는데요. 과거와 마찬가지로 불탈법과 혼탁 선거가 여전해 정책 선거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상주농협조합장 후보 60살 윤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지난 주말 조합원 2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모두 50만 원의 현금을 뿌린 혐의입니다. 윤 씨는 돈을 받은 조합원이 경찰에 자수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의성에서는 군의원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3명에게 한우 사골 등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됐습니다. 선거 당일인 오늘까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경북 선관위에 적발된 위반 행위는 모두 104건. 고발, 수사 의뢰건은 대부분 기부 행위입니다. 무투표 당선조합 27곳을 빼고 실제 선거 운동이 펴진 158개 조합을 놓고 보면 위반 행위 발생률은 무려 66%, 전체의 3분의 2나 됩니다. 과거 개별 선거 때처럼 여전히 돈 선거가 근절되지 않았고 동시선거 도입의 목적이었던 정책 선거는 거의 실종됐습니다. 선거가 치막이 붙었거든. 현 조합장하고 새로 나온 조합장하고 새로 공격하는 쪽에서는 뭐 돈을 쓰든 어쨌든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여기에는 깜깜이 선거로 대변되는 선거 규정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후보자 본인만, 그것도 단 13일간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현직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후보자 공개 토론회, 합동연설회 자체는 아예 금지돼 있습니다. 돈은 묻고 말은 풀어라 이래 됐는데 자기를 알릴 기회가 아무래도 너무나 원천적으로 봉쇄되다 보니까 음성적인 방법의 유혹을 좀 뿌리치지 못하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출된 위탁선거법 개정안은 해를 넘겨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선거운동 규제 탓에 조합원의 알 권리와 후보자들의 정책 홍보 기회를 막는다는 지적에 대해 합동연설회 허용 등 선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짝퉁 조합원의 투표로 선거 결과가 왜곡된다는 지적도 받아들여 조합원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은 4년이 지난 지금도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고 암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발한 원전들이 모두 노후 원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반대하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결정에 대해 경주 지역의 환경, 노동, 교육 분야 등 대다수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고 안전성 심사는 부실하게 했고 법과 규정을 어긴 날치기 표결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신라 천녀는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위험을 눈앞에 두고도 이루고 잠잡고 있다 그러면 우리 선조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수의 시민이 반대하는 수명 연장을 최양식 경주시장이 수용하고 시의회가 무관심하는 답답한 현실, 그리고 시민들의 암 발병 증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성과 어린아이가 방사능에는 가장 위험하다는데 어제 여성을 보면서 또 한 번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월성 원전과 인접한 울산시에서도 수명 연장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환경단체와 시의회, 급기야 지역사회의 원로들까지 동참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도 수명 연장 반대의 뜻을 같이 했고 정치권에선 야당 의원 80여 명이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며 국회 차원의 재심사를 요구했습니다. 후쿠시마가 우리에게 준 교훈을 다시 생각하고 세월호에서 그 아까운 목숨을 잃은 것을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잊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벌써 잊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반대하는 여론이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되면서 국회 차원의 재심사가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섬유 산업의 현 주소를 살피고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는 대구 국제 섬유 박람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업체가 참가해 고기능성 첨단 신소재를 선보였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겉으로 보면 일반 천처럼 보이지만 은으로 코팅한 실과 일반 실을 짜서 만든 스스로 열을 내는 기능성 섬유입니다. 전기 공급 장치가 필요한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아웃도어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무슨 이제 추운 환경 스포츠, 그다음에 이제 밀리터리 군인들 혹한기에 있는 군인들. 융합이 주제인 올해 박람회에는 기능성과 패션성을 모두 갖춘 섬유, 의류와 비의류를 섞은 제품 등 산업 간의 경계를 허문 다양한 시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어용에서부터 마지막 코스메틱까지 바르는 섬유까지, 그래 모든 산업에 섬유를 입히자 하고 슬로건을 걸고 금년 출발을 했고, 기술 개발로 만들어진 다채로운 고기능성 원단은 해외 바이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韩国那个在那个棉布上面嘛，做的后整理上面要比中国的要好很多嘛，就是在光感呀或者什么上都要好很多。 불경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좀 더 기술적인 개발도 많이 하시고 또 소재 개발도 많이 하셔가지고 한 2배 정도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들이 선택을 하시기가 폭이 상당히 넓어졌는 것 같습니다.
섬유 산업의 미래를 보여줄 창조 융합 슈퍼 섬유관이 마련됐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패션 업체들의 패션쇼와 섬유 패션 관련 세미나도 이어집니다. 11개국에서 340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일학 의원이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장례식장의 평균 마진율은 31.4%였는데 경북대병원은 39.1%, 7곳 경북대병원은 38.5%로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각각 5번째와 6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7곳 경북대병원의 장례식장 마진율이 많이 올라 지역민들의 부담이 크다며 적정 수익률을 설정해 장례 비용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대구시내 23개 장애인 복지관과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복지시설과 사회복귀시설 등을 평가한 결과 전체의 73%인 17개 시설이 A등급을 받아 A등급 전국 평균인 65%보다 많았습니다. 또 지난 2011년 39%인 11곳만 A등급을 받은 것보다 6곳이 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관은 평가 대상 6개가 모두 A등급을 받았고 노숙인 복지시설 1곳은 6회 연속 A등급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과 한국피해자지원협회가 피해자 보호와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피해자 보호와 지원 업무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요청 업무를 우선 처리하는 한편 실무협의회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피해자 보호팀을 신설하고 각 경찰서에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치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이승엽 선수가 한 출판사가 펴낸 2015년 개정판 진로와 직업 교과서에 각계 직업 종사자 17명 가운데 1명으로 인터뷰와 사진이 2페이지에 걸쳐 실려 이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 학생들에게는 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승엽 선수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영광이라며 야구를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형마트에서 비싼 와인병에 싼 와인 바코드를 붙여 계산하는 수법으로 6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33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대구와 경북 대형마트를 돌며 자신이 제작한 싼 바코드를 수십만 원짜리 와인병에 붙여 와인 20병 600만 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낮 경주시 강동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오늘 오전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날이 밝자 헬기 17대와 공무원과 군인 등 2,700여 명을 투입해 오전 9시쯤 산불을 완전히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쯤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뒷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포항시 인접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임야 10헥타를 태웠으며 인근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해빙기를 맞아 이달 말까지 도내 저수지 5,500여 곳에 안전 점검을 합니다. 특히 재해에 취약한 저수지는 오늘부터 이틀간 직접 안전 점검을 벌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부터 재해 위험 저수지에 저수지 안전관리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